복만대. 김성수의 영화 본가. 매주 목요일 영화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영화 본가.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복만대 영화감독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일 있습니까? 네? 기분 좋은 일 있으시냐고요? 기분 좋은 일이 있냐고요? 네. 살아있다는 게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방송을 기분 좋게 하려고. 아, 미안합니다. 기분 나쁘신 무릎 일 확 끼얹어버리네. 있으세요? 아유,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셔가지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예.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퇴근 시간이니까요. 활기차게. 네. 그래, 가봅시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자, 저희가 이 코너 하면서 매주, 총 3분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두 편 영화를 소개해 줄 건데, 당연히 청취자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티켓 6장, 3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매씩.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우물정 0945, 샵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복만대 감독과 김성수 평론가의 이름으로 삼행시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은 제 이름으로 삼행시 갑시다. 싫은데요? 예. 아, 뭘 또 싫습니까? 한 번씩 했잖아요. 뭐 YTN 뭐 이런 걸로 좀 폭넓게 갔으면 좋겠네요. YTN? 예. 영어로 해서 어려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가요? Y로 시작을 하면 좀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한계점을 넘어보는 거죠. 어쨌든 뭐 이동영 예. MC께서 알아서. 예. 제 이름으로 샵 0945 이동형으로 삼행시 보내주시면 3분 추첨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만대 감독의 추천 영화 어떤 겁니다? 목욕탕 자주 가십니까? 아유, 그럼요.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예, 좋아하죠. 거의 매일 다닙니다. 사우나를 좋아하십니까? 목욕탕을 좋아하십니까? 목욕탕이죠. 뭐- 사우나보다도. 사우나도 좋고 목욕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데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탕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는 목욕탕 쪽을 더. 목욕탕 영화를 하나 가져와. 아, 그래요? 예, 예. 네. 자, 행복 목욕탕이라고 아마 매니아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봤죠. 예. 네. 나카노 루타 감독의 상업영화 첫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늘 좋아했던 여배우였죠. 미야자와 리에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출연을 좀 그래도 했습니다. 아름다워요. 예. 네, 예쁘죠. 예. 저 이 영화 봤는데 미여자 얘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역으로 나옵니까? 엄마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 그래요? 네. 전혀 생각도 못하고 바라봤네요. 세월이 흘러서 리즈 시절에 있던 코 옆에 옛날에 있는 누드집만 보셨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제대로 얼굴은 기억 안 나고. 몸만 기억하시는군요. 아, 참. 뭐 세월이 흘려서 어머니 역할이 리에였군요. 네, 그 코 옆에 있는 점이 좀 커졌습니다. 그 정도 산타 차이가 점만 나죠. 보셨어 또 왜. 저는 좋아한다는 점. 점 좋아하시는 네. 분들 참. 예. 한때 그 산타페라는 책이 뭐 화제였었죠. 그렇죠. 그랬죠.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일찍 그 엄마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좀 구설수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미야자리에와 스기사키 하나 그다음에 오다리 기조가 이제 출연하는데 오다리 기조야 뭐 유명하니까요. 한국에도 편이 많죠. 네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스기사키 하나라고 하는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의 연기가 정말 명품입니다. 예. 이 연기는 그 영화를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영화 시작하자마자 모녀의 삶이 마치 그려지는 것처럼 예. 뻔해 보이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에서 심파로 가는 이야기구나. 늘 이제 집과 일터로 가는 싱글맘의 뭐 고충과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흔히 있는 그런 얘기들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예. 일단 남편이 집에 없어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출을 했는지는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제 삶이 2개월에서 3개월밖에 남지를 않아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이제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는 그 절망감이 밀려오자 이제 목욕탕 내에서 엄청 웁니다. 물론 이제 영화 시작을 보면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굴뚝은 이미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고 있는 절망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딸이 이제 전화가 오죠. 엄마 어디야? 배고파. 어디야? 그러자마자 딸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아니야. 힘을 내야지 하면서 집에서부터 다시 아무렇지 않은 이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남편한테 연락을 어떻게 해서 사리 탐정을 이제 고용을 해서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되고요. 가족이 마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혹을 달고 오죠. 네. 혹 하나 달고 옵니다. 근데 이제 가족 관계가 되게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에 지금 본부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난 딸이 하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예, 그 딸이 지금 이제 현재 이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딸인데 나가서 또 하나의 또 딸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거든요. 네. 또 바깥에서 얻은 딸인데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제 좀 극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곧바로 딸에게 너는 내 딸이 아니야. I'm your father가 아니라 I'm your mother도 아닌 너는 너 딸이 아니기 때문에 친엄마를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긴 여정을 떠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시한부 인생의 끝 지점으로 가게 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딸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엄마인 줄 알았다가 그렇죠. 나중에 듣게 되는 거죠. 내 딸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 매번 이제 집에 어느 날만 되면 매해 개가 올라오죠. 그래서 그 개를 먹으면서도 그냥 바닷가에서 보내준 개야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먹지만 사실은 그 개 집에서 일하는 사실은 거기까지 이제 찾아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는 좀 재밌긴 해요. 친모가 계속 보내줬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말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분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언젠가는 너가 친모를 찾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화를 가르쳐 줬던 어렸을 때. 그때 장면이 뭉클하죠. 정말 뭉클합니다. 예, 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일본 영화의 어떤 장르가 특화돼서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굉장히 생활력 강하고 헌신적인 여성들을 그려내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계보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그렇죠. 근데 뭐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너무 복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여자의 입장에 몰입돼서 이 영화는 특히나 그 여자의 입장에서 몰입돼 들어가면 막 갈기갈기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오다리기조를 보면서도 사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죽여버리고 싶은 말이야. 근데 리에를 저렇게 대하다니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맞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비슷한 신파 영화인데 또 도쿄타워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오다리기조의 또 눈물의 연기는 또 어마어마하죠. 뭐 이제 상반된 느낌의 이제 연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일본 영화 중에 이제 걸어도 동경가족 뭐 짱구는 못 말려. 저는 이 짱구는 못 말려도 가족 영화로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어쨌든 가족애를 앞세워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참 충격 아닌 충격이 좀 있습니다. 이 원작이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좀 그 한 여인을 희생하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좀 보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반페미니즘적인 그런 상업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상업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좀 속도도 좀 굉장히 느리고 템포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역할 오다기리조가 뭐 집 나가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 멈춰 있는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납니다. 네. 목욕탕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그게 이제 희망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감독은 이 목욕탕을 이 배경으로 잡았을까? 그 목욕탕이라고 하는 게 저희도 가보면 알지만 경계의 지점이 있죠. 그 남탕과 여탕은 분명히 좀 나눠져 있고 또 탈의를 하고 나서 그 탕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신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그냥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 앞에서는 좀 위축이 되긴 합니다. 물론 또 이제 문신이 있는 분들은 또. 예,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오시면 사우나에서 빨리 나가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물의 온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뜨거워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너무 차가워도 사실 발 대기도 힘들 정도의 어떤 냉탕과 온탕 사이에 있는 건데 이 영화의 원제가 이제 물을 데우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스포일러이긴 합니다만 엄마가 죽고 난 뒤에 가족들이 그냥 따뜻한 물에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데우는 그 온도가 아주 묘합니다. 그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또 아하. 즐거움이 느껴지는데 예. 이걸 일본식 표현을 하고 좀 봐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예. 근데 제가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영화에서 특히 주급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느낌인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도 뭐 예술에서는 영화는 많죠. 항상 죽음에 대한 탐구를 하죠. 네.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메인 테마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엄마가 생각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추천 이유 한 문장으로 하면 뭡니까? 뜨거운 사랑에는 비밀이 있다. 아, 그건 영화를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김평론가님께서 요거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읽어주시죠. 예. 이동혀의 뉴스 정면 승부. 동시간대 최고의 라디오. 형 보고 싶어요. 토요일 공개방송 갈게요. 네, 7877. 네,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7877님 예, 당첨되셨습니다. 예. 당첨이요? 당첨. 참. 예.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문자가 다 이런 거예요. 다 아부성 문자입니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동형 작가의 취향을 저격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표를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동쪽에서 방송신이 나타났으니 형광등 100만 개 아우라 이동형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식입니다. 이건 안 드리겠습니다. 네. 동쪽인가요, 여기가? 동쪽 아닙니까? 극동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시죠. 예. 7877님 다시 한번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셔서 성함이랑 주소 보내주시고요. 어떤 분은 이동영으로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영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예. 하나 더 갈까요? 예. 예. 자, 저 제일 마지막 게 하나 해주시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동부가 최고의 방송의 신. 형색색 주단을 깔고 그를 맞으라. 자, 당첨되셨습니다. 뭐 반응을 좀 해주시죠. 뭐 뜨겁게 반응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좋은 내용이니까. 네네. 네, 방금 한 분은 지금 전화번호가 잘못 적힌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이분은 다시 저희한테 3110 아닌가? 3311. 네, 3311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평론가가 추천한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저 진짜 강추합니다. 강추. 대박입니다. 대박.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설 대목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영화. 아, 어떻습니까? 극한 직업. 아, 우리 영화네요? 예, 저 우리 영화만. 아, 그렇습니까? 예. 원래 컨셉이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라는 뭐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이제 개봉한 거 위주로 그래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봉 감독님은 외화를 지금 원도차가 있는데요. 네. 그 김성수 평론가님은 지금 개봉하는 영화를 그렇죠. 추천하는 게 맞고 저는 이미 지나갔지만 지나간 사랑이라고 해서 기억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랑을 거기다 또. 아니 뭐 어쨌든 네, IPTV로도 볼 수 있는 영화. 예. 그렇군요. 좀 더 싸게 볼 수 있는 영화들. 네. 근데 지금 개봉하는 극한 직업. 네. 근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설을 피해서 개봉을 한 것 같아요. 서둘러서. 설에 대작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네네. 싸우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지금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 오프닝 스코어 기록을 갱신했어요. 36만이 들었어요. 첫날. 평일이고 지금 1월이라서 조금 있으면 설이니까 돈을 안 쓰려고 하는데 네. 36만이 가서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요? 예. 첫날. 저도 첫날 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설이면 돈을 안 쓰려고 한다. 그건 설에 쓰려고 그 전에는 돈을 좀 안 쓰죠. 지갑을 닫아놓고 있다가. 영화도 안 본단 말입니까? 영화도 잘 안 보죠, 사실. 그래서 설 대목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약간 약하다 싶은 영화들이 개봉을 앞다투어합니다. 그리고 올망졸망한 것들끼리 이렇게 조금 대결하다가 설 대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막 100억 이상의 대작들이 막 몰려 나오고 막 이런데. 비과학적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뱃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겠지만 뭐 그렇다고 그래요. 해서 어쨌든 하여튼 극한 직업 말하기 네. 전에 그런데 우리 극한 직업 한다니까 댓글로 네. 나 볼 거니까 절대 스포하지 마라. 안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미치겠어요. 예. 항상 이렇게 개봉 영화를 소개할 때마다 스포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예. 소개를 제대로 못 하는데 예. 어쨌든 그 최고의 그 오프닝 스코어, 코미디 영화 중에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 그것도 투사부일체를 누르고 36만. 그다음에 1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최고의 스코어. 이것도 킹덤을 누르고 36만. 그러니까 킹덤은 그냥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네. 그래. 영화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킹덤 말고 포비든 킹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본 걸로는 킹덤이란 제목의 영화가 1월에 오프닝을 했었던 영화 중에서 최고 기록이었는데 28만 돌입한 걸로. 네. 그런데 지금 36만이 돼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 정확한 팩트는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어쨌든, 주에. 네. 어쨌든 그런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영화더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온 영화라서 강추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헌 감독이 만들었죠. 예. 네. 저는 이병헌 감독이 이름이 이병헌 씨랑 비슷해가지고 유명해진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 이건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봉 감독님이 굉장히 좀 그 적수를 강한 적수를 만난 게 아닐까. 저는 이 정도 위트가 있는 사람은 복만대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그 위트가 있는. 제가 이병헌 감독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다가 네. 시나리오를 받았죠. 이병헌 감독 거를. 예. 근데 왜 못하셨죠? 아직?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왜요? 좀 큰 사건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에 사건을 집어넣기가 예. 조금 무리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이병헌 감독님의 장점은 영화 스물에서도 네. 보여줬듯이 그 중간중간 깨알 같은 재미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잔펀치 위주의 감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극한 직업을 보니까 좋은 배우들이 시너지를 잘 내주니까 그 잔펀치들이 나중에 완전히 무슨 펀치 드렁크를 만들더라. 우리 예. 금요일 방송의 고정 패널인 남태호 배우. 예. 이병헌 감독이랑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 근데 왜 거기 못 한 나왔어요? 번도 못 나갔다 그런데 그러니까 안 불러주더라. 제가 보기엔 연기가 약해서 그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있잖아요. 류승룡. 솔직히 말해서 이 라인업을 보면 좀 약하다. 지금 거의 동시에 개봉하고 있는 뺑반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는 뺑소니 반. 예, 뺑소니 반. 거기에는 지금 그 누구예요? 윤석열인가요? 그 유준열. 유준열 배우가 나오잖아요. 사실 핫한 배우죠. 그렇죠. 근데 유승용 씨 정도면 이제 유준열 씨한테 약간 밀리는 그런 같은 느낌. 루시라서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한이 그리고 이동휘. 그다음에 진성규. 진성규도 좀 핫하긴 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원탑이 되지 못했죠. 뭐 투탑도 못 됩니다. 그리고 공명 이런 배우가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 5명의 조합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진성규 배우를 이제 처음 대학로 무대에서 아카펠라 뮤지컬 평강공주 이야기라는 거에서 만났어요. 네. 나 이 사람이 원숭이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어쩜 그렇게 원숭이의 몸 가늠새를 갖다 그대로 흉내내고 어쩜 이렇게 사람을 웃기는지 저는 이건 타고난 코미디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영화에 나올 때는 맨날 머리 깎고 칼 들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대로 자기 장기를 정말 보여주고 있더라. 가서 보시면 웃는 거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만족할 만큼 웃고 나오실 수 있다는 얘기를. 영화 전체가 스포일러는 아니잖아요. 예, 좀 대충이라도 좀. 이 극한 직업은 이제 형사들 얘기예요. 네. 형사들 중에서도 몸빵하는 형사들 주로. 예. 그러니까 뭐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뭐 누굴 추적하고 이런 거 전혀 못 하고요. 그냥 좀 몸으로 이제 잠복해서 하다가 이제 뭔가 혐의가 딱 나오면 깨고 들어가서 덮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약반 형사들 얘기입니다. 당연히 비주류가 되고 밀려나기 마련이죠. 언제까지 몸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지능이 없으니까. 예. 또 지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몸빵이라고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정말 잘 나가는, 그래서 후배가 오히려 먼저 승진한 사람이, 하나, 미끼를 던져줍니다.
어디 주소를 주면서 여기에 가서 잠복근무를 하다 보면은 큰 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주 비굴하게 그 사람한테 소고기를 얻어먹다가 그걸 딱 받고 그 팀들이 잠복근무에 들어가는데 잠복근무를 하려면은 뭔가가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예. 잠복을 제대로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맵이 있어야죠. 어떤 예. 식으로 출동할 거고. 근데 처음부터 이 아주 얼빵한 그 사고만 저지르는 진성규 씨가 이제 얼굴이 노출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려놓은 것들이 다 무상이 되게 되는데 그 앞에 바로 이제 치킨집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 창업을 하기로 하고 위장 창업. 위장 창업을 하기로 하고 자기 퇴직금까지 쏟아붓는 유승용 씨. 예. 그런데 대박이 나버립니다. 닭집이 대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그런 갈등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복만대 감독님도 난 그럴 거라고 봐요. 만약에 복만도 감독님이 그냥 지인들과 함께 그 와인바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롱처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미어 터져. 사람이 줄을 서. 영어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자기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다시 시작해야죠. 예.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계속 와인 따고 있고. 돈이 벌리면. 그러니까 돈은 벌리지만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노리고 있던 그 미끼가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재밌죠. 순간에. 예, 재밌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거는 코미디 영화입니까? 계속 웃음이 납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 어법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란한 그 위트 있는 대사를 구사합니다. 이병헌 감독의 대사는 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재기발랄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영화를 제대로 못 보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맡기세요. 야, 대사 갖고 장난 좀 치는데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어법에 이제 적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 대사나 상황의 반전이 이 펀치가 되고 나중엔 정말 배꼽 잡고 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미디는 코미디의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곤경의 주인공들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곤경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해결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게 상황이 벌어져요. 그걸 설득해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해결 방법이 왜 유일한지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창에 스포를 다 했다고요? 스포 다 했다고. 아닙니다. 이 예고편에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고편에도 그 정도 나오는데 자, 유승용 씨가 주연인데 한동안 그 출연한 영화들이 다 흥행에 부진해서 걱정했었는데 그럼 이번 영화는 부활하는 겁니까? 부활입니다. 저는 유승용이 돌아왔다. 그리고 페이소스도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에 페이소스라는 게 거의 한동안 없었어요. 그렇죠. 완벽한 타인에 가서 조금 페이소스가 생겼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남녀 관계를 가지고 만든 장난이 약간의 페이소스를 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정말 페이소스.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이라면 또 누구나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울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내가 뭔가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조만간 퇴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는가를 잠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이럴 때 이 영화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페이소스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한국 영화에서 코미디 영화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 봉 감독님은 코미디 영화를 한번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코미디 영화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까? 네. 그래서 봉 감독식의 코미디 영화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아니 실제로 그 코믹한 그런 터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에. 아티스트 봉만대라는 영화가 코미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심파죠. 그렇듯이 코미디 영화는 늘 어려운 게 특히나 한국 영화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길 수만은 없어요. 영화적 공식에서 감동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 극한 직업을 보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가 너무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사회적인 문제를 아젠다로 안고 가면서 그거를 정말 엉뚱한 상상력으로 풀어내더라고요. 제 영화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 감독이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이병헌 감독님 영화 잘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병헌 감독님이 시퀀스 바이 시퀀스로 늘 그 13분 정교하게 한 시퀀스가 보통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 리듬을 정말 잘 찾아가요. 그리고 다음 시퀀스로 넘어갈 때의 브릿지마저도 잘 선택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를 만드는 재담꾼 같은. 예. 네.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제 영화 나오면 모니터를 한번 이병헌 감독한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액션도 기가 막히고요. 예. 너무 많이 코믹도 얘기하면 지금 스포일러가 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삼행시 마지막 선택되신 분 6524님인데요. 제가 오늘 옮길 테니까 우리 김평론가 읽어주세요. 이순신 장군을 욕되게 하지 말라. 동상 옮기겠다는 형. 형편없는 인간은 누굴 보고 하는 박원순 시장 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우리 시사방송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 예. 저 사실은 저는 옮기는데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설 때마다 뭔가 위축되는 듯한 느낌. 그래 어쨌든 6524님 당첨되셨고요. 뭐 이런 다양한 그 대부분 저를 상처하는 표현이었는데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거는 뭐 이동영 작가는 동생 체육이 형이라고 친한 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자 체육 뭐 이런 삼행시도 있었어요. 아, 저는 저것도 괜찮은데 이 시대 최고의 배우 남태우. 동영이는 알아보지 못했다. 형이 옳았어. 제가 옳았죠. 이런 것 저도 옳았습니다. 민망하네요. 예. 들어보니까. 예, 하여튼 당첨되신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주소하고 성함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화 2편 따뜻한 영화 그리고 또 웃음이 나는 영화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구정 전에 설이죠 이제 네. 설 전에는 꼭 제가 오늘 추천한 영화 행복 목욕탕 보고 부모님들 만나러 가셔야 된다. 그래도 저는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아자와 리에만 보지 말고요. 네. 예.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라갑니다.